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2위의 알크마르입니다. 꾸준히 리그에서 강팀 노릇을 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꾸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소유권을 찾아오는 시도의 성공률이 높진 않은 편이고 온더볼 상황에서의 드리블 성공률도 생각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아스톤 빌라의 중앙 압박과 역습이라는 무기는 알크마르에게 카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결정자는 데 위트, 슈텐, 미르딩크, 웨스터벨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4-4-2로 운영하지만 자니올로와 맥기는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중앙을 틀어막고 디뇨가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파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알크마르가 중앙이 막히면 공격이 측면으로 돌면서 공격이 생각보다는 답답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라 아스톤 빌라의 현재 기조는 알크마르를 상대로 꽤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크마르도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높은 라인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결정자는 부엔디아, 밍스, 모레노, 람세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크마르의 온더볼 능력이 생각보다 부족해 아스톤 빌라의 중앙 압박과 이행되는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 중앙을 막고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제한하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역습으로 경기를 하면 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루가노와 클럽 브류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1부 6위의 루가노입니다. 상대가 아예 웅크린다면 모를까 라인이 높은 상대로는 맞불 작전이 잘 통하면서 제법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이었습니다. 클럽 브류헤가 대량 실점을 자주 당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라인은 높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루가노가 화력을 잘 투사할 만한 환경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결장자는 두레르, 마후, 발렌수엘라, 알리세다, 오시그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1부 7위의 클럽 브류헤입니다. 공격진들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4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미드필더인 바나켄이 공격수들의 부진을 메우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 그나마 상대를 압박하면서 전진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은 보여주는 편이지만 어쨌든 높은 라인이 수비 상황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편입니다. 결장자는 사베, 탈비, 브르시크, 베르만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을 올린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이고 브류헤가 생각보다 공격수들이 높은 라인에 응답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브류헤가 대량 실점을 잘 당하는 편은 아니지만 높은 라인 때문에 실점 빈도 자체는 높은 편이고요. 루가노의 승리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네르바체와 루도 고레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1부 1위의 페네르바체입니다. 어느 팀과 붙어도 특유의 호전성을 드러내면서 화력을 집중시키는 유형입니다. 이 플랜에 에레디비제에서 나름 껌 좀 씹는다던 트벤테도 5-1이라는 참사급 스코어를 내고 물러나야 했을 정도인데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나름 로테이션 멤버들을 출장시키는 상황임에도 이 정도인데 공격진에서는 킹의 부상으로 윈데르 등 주전 멤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결정자는 모르, 링콘, 아지즈, 페레스, 킹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리아 1부 5위의 루도 고레츠입니다. 지난 컨퍼런스 리그 경기 결과가 아주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문제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자 박스 안에서 너무 많은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페네르바체의 전력이나 경기 플랜을 생각하면 이 경기에서도 루도 고레츠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경기 7골을 내주면서 기대 실점조차도 4.5골 가까이 나왔다는 점은 역시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페네르바체가 중앙을 잡고 완벽하게 몰아치면 화력을 상당히 잘 투사하는 타입입니다. 문제는 루도 고레츠가 지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처참한 수비를 생각하면 페네르바체의 화력이 감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페네르바체의 완승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버딘과 PAOK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부 8위의 에버딘입니다. 홈에서의 에버딘은 상당히 달라지는 타입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과 원정에서의 성과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일단 버티는 능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좋아진 점이 눈에 띄는 상태인데 점유율을 잡고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라인을 낮춘 상황에서 공간을 안 주는 양상이 꽤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결장자는 맥게리 모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1부 2위의 PAOK입니다. PAOK는 수비수도 공격에 참여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죠. 따라서 PAOK가 시행하는 전술은 필연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에버딘을 상대로 몰아붙이는 양상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데 문제는 상대의 수비 견고함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과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결장자는 수아레즈, 리라치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라인을 낮추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PAOK의 구조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스코어도 2.5버를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핸디를 걸면 에버딘도 할만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디나모 자그레브와 빅토리아 풀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1부 3위의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주전들의 낙마로 인해서 경기력을 90분 내내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특히 후반에 실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미리 골을 넣어두지 않으면 승부가 좀 꼬이는 타입인데요. 문제는 중간 주도권을 잡고 몰아쳐야 하는 디나모 입장에서 풀젠이 순수하게 플랜이 수행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결장자는 스토이코비치, 카카벤다, 페트코비치, 루카비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1부 3위의 풀젠입니다. 리그에서는 화력을 중시하면서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양상을 자주 만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일차적으로 상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양상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2선, 투 공미도 중원 싸움에서 내려와서 중앙 싸움에 가담하게 하는 등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로도 크게 페이스가 말리는 양상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 스타넥, 베르니카, 헤이다, 하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들의 이탈 이슈가 경기 후반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젠이 디나모 자그레브의 플랜인 중앙 주도권 장악을 쉽게 허용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디캡을 걸어서 풀젠의 승리를 점치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